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학년도 경기보건초등임용에 최종 합격한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3월에 합격수기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1차 교육학 19점, 전공 49점으로 총 68점을 받아 커플 12점, 2차 면접은 97.33점을 받아 최종 점수 커플 13.33점으로 석차 3등이라는 감사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2024년 졸업 후에 바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보건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1병행을 하면서 1회 독도 간신히 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고 결과를 당연히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1병행 경험 이후에 한 번은 올인하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학교 개학 만료 이후 3월에 노량진에 와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의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초반부터 지엽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팩트하고 전달력이 좋으신 분, 또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이해 중심의 강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 신희원 강사님이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험 생활 동안에 자기주도 학습 시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스스로 계획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적인 성향의 분들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급, B급, C급으로 우선순위를 알려주셔서 초수인분들이 흐름 잡기에 좋고 일병행 하시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직강을 들었는데요. 직강 선택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강을 혼자 들으면 계속 진도가 밀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 스타일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MBTI는 INFP로 대문자 P여서 계획을 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전략은 플래너를 너무 꼼꼼하게 짜는 것보다는 주별 테마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의 스타일을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을 굵직하게 주별로 짜기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 마스터하는 날, 또 다음 주는 DSM-5 외우는 날, 이런 식으로 주별로 큰 줄기를 정해서 그 안에서는 저의 컨디션에 맞게 유연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에 정해진 목표는 밀리지 않고 반드시 지켰습니다. 직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 때문에 그러한 직강을 가기 전에 꼭 이 목표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미뤄지지 않게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중심의 공부, 어떻게든 답 짜내기입니다. 저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재주는 얼마 없어서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왜 이런 기전이 나오지? 이를 많이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에도 아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게으른 편이어서 빨리빨리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막히는 개념들은 또 좀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 수질 기준이나 학교 보건법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암기펜을 이용해서 인출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저녁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분들이 막 아침 7시, 8시에 독서실에 앉지만 저는 한 아침 느긋하게 먹고 저녁 12시에 스카에 앉아서 한 밤 10시까지는 계속 앉아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뭐 하루 10시간, 12시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독서실에 앉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월에는 하루 3시간, 4월엔 4시간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 했던 거는 꼭 복습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2주에 한 번씩 쉬었고요. 이렇게 쉬는 날을 그래도 정해 놓으면 이날은 내가 이렇게 놀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걸 해내야겠다. 이런 위기감이 조금 들면서 오프를 쉬는 날을 꼭 정해 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막 과음을 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뭐 간단히 카페를 가거나 잠시 뭐 걷거나 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차 준비할 때 시기별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에서 5월은 저는 재수였지만 거의 아무런 개념이 없는 초수 상태였기 때문에 기초 다지기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강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들었던 내용은 꼭 이번 주에 소화한다는 그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였는데요. 그래서 길라잡이 교재를 펴놓고 옆에는 저의 뭐 노트나 이런 A4 용지를 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과목별로 다르게 이렇게 성인은 기전 위주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많이 했었고 그 개념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그려주었던 것들을 저 스스로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이랑 아동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핑이 많고 처음 보는 뭐 방어기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거를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출 분석을 엄청 세밀하게 하진 않고 이런 개념을 먼저 다지고 그냥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큰 틀에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5월 달에는 처음 보는 내용이 정말 많고 내가 이거를 언제 다 외우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좀 중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이번 주에 한 거는 이번 주에 하자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에서 8월 이 여름 시기에는 이제 문제풀이 폭주 시기여서 문제만 정말 많이 풀었는데요. 제가 초수 때는 개념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못 썼지?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백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신희왕 교수님께서 주시는 문제는 당연히 2번씩 풀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기출문제를 다시 풀면서 저의 앞선 개념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는 1회독 했던 개념이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개념을 분명히 아까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쓰지? 하면서 자책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험장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이제 근거를 찾아서 답을 써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지역사회 이론 같은 것도 용어가 딱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최대한 비슷한 걸 이렇게 지어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이때도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해보고 뭐라도 답으로 좀 써보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동간호학 신생아 황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저는 솔직히 신생아 황달은 몰랐지만 그 성인간호학의 간담독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까지 끌어내서 답으로 써보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관련된 거를 끌어내서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개념서는 거의 안 읽었고 이렇게 문제만 정말 주구장창 독서실 가서도 문제 풀고 카페 가서도 문제 풀고 그냥 모든 시간을 문제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 10월 달에는 그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실전 모고와 오답 노트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신희원 선생님의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앞선 문제에서는 챙기지 못했던 지엽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챙기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한 문제 예를 들어 협심증을 틀렸다 하면은 이렇게 붙여놓고 협심증 그 틀린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거 전체를 쓰면서 오답 노트를 좀 정성스럽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푼 이후에 이때 강사님께서 제가 채점한 것들을 하나하나 봐주시면서 이런 키워드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는 조금 점수를 다 온점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족했던 점들도 오답노트에 적으면서 이런 오답노트를 시험장까지 가져가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이런 것까지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런 것까지 나온다 생각했던 것들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모의고사는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답노트와 모의고사 문제 덕분에 이번에 뭐 화상이나 부정맥 등 문제를 되게 많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선 여름 7, 8월 달에는 좀 양치기로 양으로 승부했다면 뭐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한 문제를 풀어도 되게 깊게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험장에 가져갈 찐 압축 정리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뭔가 시험장에 이렇게 책 막 4권씩 5권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는 딱 이것만 가져가서 쉬는 시간에 봤는데 내가 이거를 마지막에 안 보면 좀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정신간호학도 내용을 세세하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키워드나 한 줄 정의 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단어 중심으로 썼던 것 같아요. 뭐 질환 같은 것도 검사 이름, 뭐 질환 이름 이렇게 키워드로 찐 압축 정리본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면서도 이렇게 회독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중요하지? 이거 봤구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키워드 머릿속에 넣어서 점수 조금 올리자. 그리고 이때는 그 이해 중심이 아니라 진짜 암기가 필요한 법령이나 숫자 같은 것들 눈에 바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찐 정리본 만들고 그다음 아침에는 실제 시험 시간처럼 맞춰서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기출문제 20개년 다운받아서 하루에 하나씩 풀면서 진짜 시험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를 굉장히 실전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보다 확실히 후반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20% 준비해야지 100% 발휘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기출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문도 밑줄 치면서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수랑 재수 둘 다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초수 때는 거의 뭐 꽈락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지만 재수 때 점수를 높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초수 때는 되게 막 이거 하나만 보면 다 맞는다.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조금 현혹된 게 많은데 이번에는 되게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이렇게 끝이 없어서 그렇게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단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A급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B급, C급 이렇게 점수를 올려가는 방안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용고시라는 게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커트라인을 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사람이 맞추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춰서 베이스를 깔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념서를 10번 읽는 것보다는 문제를 한 번 보고 나 이거 틀렸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되게 익숙해져서 나 이거 되게 다 아는 것 같아 하고 넘길 때가 많은데 문제 풀면 또 틀리고 이제 숫자도 이렇게 삐끗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임용이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교수님께서 항상 많이 말씀해 주셨던 말인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해서 갖고 왔어요. 초수 때는 되게 완벽한 컨디션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 재수 때는 나는 완벽하게 세팅된 하루는 없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는 마인드로
이제 공부 안 되는 날은 음료 마시려고 카페 가서 뭐 하나라도 보려고 했고, 이게 하다 보면 너무 누워있고 싶은 날도 있고,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도 그냥 누워서 뭐 유튜브에서 강의 찾아서 듣거나, 전공 관련된 뭐 노래라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시작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날은 정말 쉬자 해서 과감히 쉬었지만, 또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든 애써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수 때는 되게 들쑥날쑥하고 하루에 막 12시간 하다가 다음날은 또 안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확실히 그냥 하루에 진짜 30분, 1시간이어도 꼭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사실 1차 점수가 그래도 12점이어서 조금 높은 편이어서 원래는 말재주가 좀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높은 점수를 받고 떨어지기 너무 아쉬워서 2차 면접까지 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빡세게 스터디를 잡았고, 일주일에 거의 7번씩 하루 5시간씩 맨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스터디의 계획표고, 세 분 다 초수셔서 그렇게 비교과 스터디 하나만 거의 2달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까지는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이나 이런 거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책들을 책 읽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1차 발표 난 후에는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지켰던 건 3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매 시연시에 영상 촬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영상을 보면은 태도도 되게 어색한 점들이 있고, 확실히 면접이라는 게 사람끼리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굴 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영상 촬영하셔서 점검 스스로 피드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게 뭐 면접은 재능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무조건 연습 기회를 늘려서 어떻게든 많이 해보는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학원 모의 면접도 항상 참여했었고, 아까 주 7회 스터디도 했었고, 뭐 시간 남을 때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많이 말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습 기회를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2달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목소리가 막 나가고 중간에 컨디션도 안 좋아서 되게 하기 싫고 이랬어서 컨디션 관리도 해주시고 막 수험생처럼 이렇게 앉아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면서 조금 밝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1년 동안 제가 그때 불합격했을 때 점수를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건데요. 이걸 보면은 핸드폰을 하고 싶다고도 창을 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시험 공부하면서 이게 끝나고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막 맨날 울고 스트레스 받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인 거고 그게 공부가 좀 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안하실 때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내가 아는 게 많아져서 내 부족한 점들이 보여서 불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막 TO 뜨고 공고 뜨고 원서 접수할 때 이때가 정말 불안하고 뭐 경쟁률도 계속 보고 싶고 막 임용 카페도 보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는 이때 멘탈을 꼭 잡으셔서 소신 지원하시고 1점이라도 올리는 이렇게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랜 공부를 하신 분들께도 저도 이제 거의 학부 때부터 임용고시라는 걸 좀 도전을 했어서 오랜 시간을 임용 공부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때 그 쌓인 시간과 공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오르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나랑 또 때가 맞는 때가 올 거야 라고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1년 동안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완주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셔서 함께 보건교사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